헬로 에브리원, 안녕하세요. 웨스트 파인더 김석환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 이제 날씨 추워졌으니까 감기 조심하세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건강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제 목 상태가 약간 좀 안 좋죠? 감기가 왔습니다. 물론 이제 약을 먹고 좀 빨리 나아가고 있는 과정인데요. 그럼에도 월스파는 계속 되어야 하겠죠. 저와 함께 다음 주가 되면 이제 벌써 12월도 첫째 주가 지나고 중순으로 넘어가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어떤 것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시죠. 일단 이제 물가 데이터들이 나옵니다. 고용을 지났고요. 물가 데이터가 나올 예정이고요. 일단 이제 금요일에 그 고용 보고서가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확인을 하고 가지는 못하지만 그 전까지 나온 데이터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이따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고요. 이제 물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여러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는 거는 이제는 좀 완화됐던 부분들이 다시금 조금 이렇게 튀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예상을 좀 하고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다소 좀 후퇴된 부분들도 좀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점들 저희가 다음 주에 한번 확인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제 수치는 수요일에 나올 예정이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 중간에 호주와 캐나다의 통화정책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에서 보면 이제 선물옵션 동시만기일, 올해 마지막 동시만기일이 있을 예정이다 라는 정도까지 체크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뒤로 가면 좀 그러니까 연말이 좀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데이터들이 생각보다 좀 빨리빨리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매월 중하순쯤에 발표가 됐었던 12월 마켓 제조업이나 서비스 PMI 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조금 일찍 나온다 정도로 체크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내용을 좀 더 뎁스 있게 가보도록 하죠. 지금 특히 올해 글로벌 증시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는 AI도 되긴 하겠지만 그 AI 중심은 이제 미국이 있겠죠. 그래서 미국 예외주의가 증시에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있는 데이터는 뭐냐면 매그니피센트 7의 연간 수익률이에요. 자, 지금 보면 작년에는 100% 넘게 올랐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12월 초 기준으로 보면 64%나 상승을 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 아시겠지만 지금 애플이라든지 또는 아마존이라든지 또는 메타라든지, 자, 이런 엔비디아는 당연한 거고요. 자, 이런 기업들이 계속해서 역사적 신고가 행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되겠고, 최근에 여기 이제 속도를 강하게 붙이고 있는 기업이 테슬라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반면에 여기서 약간 좀 이탈되어 있는 기업은 마이크로소프트 정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매그니피센트 7의 주요 기업들이 상당히 강한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이게 결론적으로는 미국의 주요 지수라 하면 나스닥, S&P 500, 다우 이런 지수들의 사상 최고치 랠리를 견인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 증시 너무 좋다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도 마찬가지고요. 또는 미국의 개인 소매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도 보면 앞으로 증시가 어떨 것 같냐라고 하는 이런 서베이를 해보면 상당히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컨퍼런스 보드에서 서베이를 한 건데, 앞으로 1년 동안 12개월 동안 주식시장이 오를 것 같습니까? 라고 하는 그 데이터를 보면 역대 최고치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그럴 것 같다라고 전망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기관들의 포트폴리오 상에 주식의 비중이 얼마만큼 되어 있느냐라고 보면 역대 최고 수준이죠. 거의 98%니까 거의 올인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말인즉슨 현금 비중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이고 대부분 다 주식으로 담겨져 있는 상황이고, 그 주식의 대부분이 앞서 보셨던 매그니피센트 7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담겨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매그니피센트 7의 전체적인 퍼포먼스를 보여드리긴 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미국 예외주의가 또는 미국 우선주의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이제 이걸 데이터로 볼 수 있는 게 또 하나 있어요. MSCI에서 나오고 있는 전 세계 지수이고요. 이건 미국을 포함한 것과 포함하지 않는 데이터를 한번 봤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을 포함했을 때는 올타임 하이, 신고가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죠. 2020년 초반 대비했을 때 보시면 63%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미국을 포함
하지 않으면, 즉 전 세계 지수는 17%밖에 오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미 여기에 만들어졌던 직전 고점을 넘기고 있지 못한 상황이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도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선진국 국가와 그리고 이머징 국가 간에 좀 차이가 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선진국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증시가 잘 가고 있죠. 미국도 그렇고요. 독일 같은 경우에도 신고가 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물론 유로존 내에도 보면 프랑스는 좀 부진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방금 말씀드린 독일은 신고가 랠리를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이머징 마켓 지수 같은 경우에도 보면, 뭐 일본은 최근에 한 3개월 넘게 박스권에 좀 갇혀 있는 형국을 보이고 있고요. 신흥국 쪽에서 보면 일단 우리나라 증시는 다시금 PBR 0.8배 수준까지 좀 하회하고 있는 모습이고, 최근에 또 정치적인 이슈도 좀 발생해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앞으로 좀 증시에는 지속적으로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으로 좀 변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국가들, 인도 같은 경우에도 잘 가다가 최근에 이렇게 좀 꼬꾸라지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나머지 이머징 국가들의 여타의 퍼포먼스를 보면 썩 좋지 않은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죠. 그 이유는 일단은 전체적으로 달러가 이제 강세를 가게 되고 있고요. 뭐 우리나라 뭐 위안화라든지 또는 우리나라 원화라든지 뭐 등등의 로컬 통화들이 좀 약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요인들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워낙 지금 이제 글로벌 증시의 수급 상황이 미국으로 계속해서 쏠리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게 더 미국 증시의 강세를 지지하고 버티게 하는 요인 중에 하나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나타나는 미국의 지표들도 좀 봐야 되겠죠. 파월 의장이 간밤에 나와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미국 경제가 너무 좋다, 네, 놀랍도록 좋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미국의 4분기 GDP 성장률이 3.2%가 찍히고 있습니다. 네, 3.2%면 상당히 높은 성장률이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이제 이런 데이터들이 실제 올 초에 발표가 됐었던 ISM 제조업이라든지 서비스업 데이터를 반영을 하면서 나온 숫자들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다만 일단 전체적인 헤드라인 같은 경우에는 ISM 제조업 PMI는 개선되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 서비스업은 상당히 조금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은 기준선 위에서 지속적으로 확장되는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세부 데이터들 중에서 저희가 고용과 물가만 좀 이렇게 놓고 보면, 고용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업이 살짝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제조업이 개선되는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하는 거죠.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9월 정도에 있었던 보잉의 파업에 대한 영향이라든지 또는 허리케인이나 이런 부분들의 영향들이 좀 경감이 되면서 개선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났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물가죠. 물가를 보면 제조업은 다시금 좀 물가가 위축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경직적인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가가 둔화되어 다시금 이렇게 튀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서비스업에서 나타나고 있는 경직적인 이 물가 움직임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지금 이제 12월 중순에 있을 FOMC 회의를 앞두고 베이지북이 공개가 됐거든요. 그 베이지북 내에서도 보면 고용 같은 경우에는 정체되어 있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반면에 물가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완만하게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고용을 좀 봐야겠죠. 이제 저희가 금요일에 나올 노동부의 고용 보고서를 아직 확인 전이긴 하지만 그 전에 나온 ADP의 민간 고용이라든지 또는 노동부에서 나온 고용통계국에서 나온 졸츠 보고서가 또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현재 미국의 고용시장의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좀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일단 졸츠 같은 경우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 9월 기준으로는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졸츠는 두 달 후행해서 나오기 때문에 반등하는 이제 모습이 좀 나오긴 했는데, 보시면 10월 졸츠 같은 경우가 전월 대비 대략 한 37만 건 정도가 이렇게 증가하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자, 그런데 이걸 한번 직원 수별로 한번 기업 규모별로 한번 나눠보자 이거죠. 그랬을 때 보면 영세 사업자라든지 또는 소기업 단에서의 고용 증가가, 그러니까 구인 건수가 이렇게 늘어나는 모습을 좀 보였고, 대기업 단에서는 중견기업이라든지 또는 대기업 단에서는 이렇게 줄어드는 모습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양적으로는 10월 구인 건수가 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이긴 했지만 질적인 부분에서는 다소 좀 둔화되는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 영세 쪽이나 이런 쪽에서는 아무래도 연말 소비 시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앞두고 나서
미리 좀 구인하려고 하는 이런 니즈가 좀 반영이 된 부분들도 있다. 그러니까 약간 계절성 이런 부분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이런 중견기업이라든지 대기업 단에서 좀 감소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눈여겨 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보시다시피 고용시장의 전체적인 구인 건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추세적으로는 계속 둔화되는 모습들 좀 보이고 있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적인 노동시장의 환경 자체는 계속 강세로 좀 전환이 됐다기보다는 약세가 조금 줄어드는, 즉 둔화세는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제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졸추 내에서 좀 유의미한 데이터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졸추가 구인 건수만 있는 게 아니라 고용이라든지 또는 해고라든지 또는 이직률이나 이런 데이터들을 저희가 다양하게 좀 살펴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그 중에서 민간단에서, 그러니까 정부단 말고 민간단에서 일자리 채용과 해고의 이 숫자를 차감을 해보면 그러니까 일자리가 순수하게 얼마만큼 늘었느냐에 대한 저희가 데이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수치 자체가 지난달에 0이 나왔어요. 0. 마이너스가 안 된 게 다행이긴 한데 0이 나왔다라 함은 지금 미국의 고용시장 자체가 좋다 좋지 않다라고 명확하게 또 구분짓기는 어렵긴 하지만 약세 속에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확장이 아니라 계속 둔화 국면에 있는 걸로 저희가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기관에서 해고보다 채용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치가 대부분의 기관에서는 플러스를 기록을 했었다고요. 자, 이 말인즉슨 채용이 해고보다 더 많았었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데, 이게 지금 마이너스가 될 때가 있죠. 그러니까 채용보다 해고가 더 많았을 때가 있단 말이죠. 이게 보시다시피 이렇게 음영 구간으로 되어 있는 게 경기 침체 구간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0에 수렴을 했기 때문에 이 수치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하느냐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실제 지난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무려 37만 건 정도가 해고보다 채용이 더 많은 수치였는데, 이게 지금 한 달 만에 싹 다 사라진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를 조금은 눈여겨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고용과 관련해서 좀 보면, 일단 노동부에서 이제 발표하는 내용들 중에서 제가 이제 직전 2개월치를 또 수정을 하게 됩니다. 그걸 이제 흔히 리비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리비전 수치들을 보면 23년부터 24년 현재까지의 움직임을 보면 어떻죠? 거의 대부분 하향 조정이 됐다, 하향 수정이 됐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하향 수정된 수치들의 평균만 보더라도 일자리 개수가 대략 얼마? 5만 4천 개 정도 감소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지난달 같은 경우에는 12,000건 증가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수정을 할 때 이 수치는 다 좀 상향 조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워낙 수치 자체가 낮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지금 이번 11월 고용 비농업 취업자 수는 얼마만큼 증가할 거냐라고 시장이 예상을 하고 있냐면 대략 21만 건에서 22만 건 정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음 달에 또 이제 리비전이 될 때 약간은 하향 조정될 여지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좀 과대평가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그러면 왜 이러느냐라고 했을 때 파월 의장이 이제 얘기한 부분들은 뭐냐면 응답률이 낮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구인 건수라든지 고용 보고서의 응답률 자체가 과거에 비하면 팬데믹 이후에 상당 수준 낮아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졸추 같은 경우 거의 30% 정도가 되고요. 고용 보고서는 거의 한 40% 초반으로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인 거를 제가 이제 볼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물가와 관련한 얘기를 좀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물가가 결론적으로는 미 국채 수익률 또는 기준금리 방향성에 대해 예민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면 되겠는데, 자, 일단 보면 11월 수치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 물가 지수 헤드라인이 전년 동월 대비로 보면 2.7% 정도 증가할 걸로 보고 있고요. 코어 수치는 3.3%입니다. 그리고 전월 대비로 보면 0.26, 0.27이니까 일단은 지금 10월 데이터도 그렇고 11월, 12월 데이터까지 보면 점진적으로 물가 상승의 압력이 좀 더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지금 예상대로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최근에 아무래도 이 스티키한, 즉 경직적인 물가에 대한 흐름 자체에 대해서 시장이 일부분은 선반영을 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만약에 이것보다 조금 낮게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국채 수익률의
하방 압력이 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것보다 이제 높게 나오면 이제 그건 좀 리스키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당장 다음 주 이후에 있을 FOMC 회의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가능성이나 확률 자체가 좀 낮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면 되겠고, 또 하나는 현재 기준금리 자체가 기준금리와 지금 시장 수익률 간의 스프레드가 그 갭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이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좀 더 이 금리 자체가 높은 금리가 좀 더 장기화될 수 있다라는 이런 우려가 커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물가의 움직임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시장금리 그리고 기준금리의 방향성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까지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의 방향성과 관련해서 두 가지 요소를 저희가 본다라고 하면 고용과 물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고용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는 둔화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의 요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물가 같은 경우에는 다소 경직적인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금리 동결이라든지 또는 더딘 인하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용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증시만큼은 예외주의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뭐 매그니피센트 세븐을 중심으로 해서 올해 전체적으로 미국 증시 상승을 지속적으로 좀 견인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러다 보니까 미국 내 개인이라든지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낙관론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금리 방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고용과 물가 이 두 개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 고용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 쪽에 좀 더 기울어져 가고 있는 상황. 반면에 물가 같은 경우에는 이 금리 인하의 고용에서 발생하고 있는 금리 인하의 요인을 상쇄시킬 수 있을 만한 다소 좀 경직적인 흐름들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흐름들 좀 저희가 결론적으로는 어떤 게 더 무게 중심에 가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금리 방향성이 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월장도 그렇고 연준 내 여러 인사들도 그렇고 공감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전체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방향성은 맞다. 다만 그 속도 측면에서는 노동시장의 지금과 같이 좀 견고한 모습을 좀 보인다라고 하면 금리 인하의 속도는 좀 더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시장의 예상 그리고 연준 내 컨센서스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다른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